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을 또 요청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내용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제로투세븐 오늘 3월 17일에 종가 부근 1250원에 비중 15%를 매수했습니다. 뭐 매각 이슈가 있던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네,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3월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은 꽤나 좀 오래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제 보유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 뭐 시장이 조금 다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개별적으로 상당히 뭔가 이슈가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 제로투세븐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유아동, 신발, 뭐 의류 이런 자파용품에 대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의류 기업이랑은 살짝 이제 상이한 것이 바로 이제 유아동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테마 인식도 보통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죠. 그리고 중국 관련주로서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는 유아동 브랜드를 영위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 테마는 이제 저출산 쪽, 중국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이제 그 중국의 아동용품 회사와 그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중국의 도시 봉쇄 정책이 굉장히 좀 오래 갔죠. 근데 도시를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는 거는 길거리에 사람을 안 다니게 하겠다. 뭐 이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돼 있죠. 그러면 과연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까요? 물론 뭐 식음료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뭐 자동차 등등등 이런 전방 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을 뿐더러 특히나 이런 소비재 같은 제로투세븐 같은 유아동품, 의류 이쪽에도 당연히 소비심리 악화에 따라서 우려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에 따라서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0년부터 딱 코로나 시기죠. 절정으로 이제 나왔을 때부터 작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19년 대비해서 줄어들다가 올해는 조금 예상 실적이지만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지금 코로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소비 심리가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류 쪽뿐만이 아니라 식음료 쪽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항공 수요도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망가졌던 그런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장기전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느냐를 좀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한 이유는 바로 매각설에 대한 이슈 때문입니다. 네, 요 뉴스 내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은 뭐 뉴스가 나왔는데 뭐 최근에 이제 대주주 지분 최근이 아니라 오늘이죠. 60% 가량이 지금 매각 대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희망 매각가는 지금 200원 가량인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소식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뭐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 측에서는 지금 부인을 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 매각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제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물론 추가적으로 진짜로 나중에 이제 뭔가 실질적인 매각이 이루어진다면은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기업 측에서 좀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게 성사가 되면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희망 매각가가 이제 200억 원 가량인데 저거를 누군가가 이제 인수를 하고 사들이면은 그만큼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좀 그런 호재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현재 제로투세븐 측이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다가 차트상에서도 그대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슈 정도로 관찰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코로나 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유치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동용품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실적에서 보셨겠지만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갈 것이냐를 본다면 저는 좀 제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결국에 저출산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제 세계에서 각국에서 겪는 이제 현상인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한 편이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무슨 고령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인구가 적어진다라는 거 요게 좀 합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가 좀 적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출산이 적어지면은 그만큼 유아동에 대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아동 브랜드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쇄사슬 마냥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서 사실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자체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회복 시기이기 때문에 반짝은 좀 좋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우리가 어떤 업황을 본다면은 결국에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게 당연히 유아동 브랜드를 성인들이 사서 입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아동 숫자가 많아져야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도 좀 보장이 되는 건데 일단은 저출산은 당연히 이 유아동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유아동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제 영업이익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즉 성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 또 있겠지만은 중국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출산율이 많이 적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제로투세븐이 과거에 비해서 성장의 문은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는 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종목이 지금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 요것은 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좀 끌고 가기에는 어떤 그런 경기 동향에 너무 많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매각설도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 나올 시에는 오늘 이제 고점 부근인 8,000원대 요 구간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9,500원 만원선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또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이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전 저항대 라인 1,500원, 11,000원 선까지는 좀 맥시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또 몰라요. 최근에 이제 그 저출산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나오면은 테마로 엮여서 굉장히 좀 급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찌됐든 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출산 관련 정책이 나오던지 아니면 이번 연도 실적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보던지 어찌됐든 이거를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훌륭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성의 한계가 충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1,250원 정도 선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본전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반응이 없다라고 했을 시에는 그 자리에서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자체는 단기적으로 좋은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보다는 내 매수가가 어디이고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3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때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청산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대응을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목이 나중에 얼마까지 갈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뭐 리포트 내고 목표 주가를 낼 때 보통 실적이라든지 이런 PER 추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는 걸 보면은 결국에 주식은 심리적인 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지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제로투세븐 같이 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월 17일에 종가에 125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용을 하셨더라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수익을 항상 챙기시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을 계속 갖고 있지 말아라.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전략들을 세우신다면 하락할 때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하기만 하는 종목은 없죠. 그래서 항상 반등 줄 때 우리는 단가를 낮춰서 꼭 나오자. 이렇게만 해도 누적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한두 자리 정도는 거뜬하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가 됐고요. 총 7번의 매도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7번의 매도 구간 동안 총 15%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30% 이상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0% 이상이 아니라 플러스 15%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이 좋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종목을 갖고 어떤 대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플러스 15%의 수익률을 보고 계셨겠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가 얼마 갈 것 같고 이제 손절가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그게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말 신도 모른다라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로투세븐을 지금 현재까지 잡았다. 굉장히 매수 타점이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그 문의 주신 분께서는 상당히 좀 고점에서 지금 대응을 못 하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매수 타점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내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어떤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